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이지우 미용시술학 열펌 과정 심화 4강 들어갑니다. 4강은요, 우리가 뭐 늘 하는 것이 건강한 연화가 열펌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연하에 지금까지 쭉 뭐 기초라든지 그 심화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연하가 건강한 연하는 어떻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많이 응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직도 질문을 하시거나 또 아직도 미용 입문하시고 또 열펌 입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열펌 시술 모든 시술은 마찬가지지만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보존해야 성질 다르고 데미지 다르고 또 시술자의 그날 어떤 컨트롤하는 어떤 그것이 다르고 기술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특히 열펌은 헤맵니다. 그렇지만 열펌은 과학입니다. 열펌은 제가 오래전부터 교육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열펌은 제대로 입문을 하고 제대로 접근을 하면 커트보다 쉽다는 말을 제가 합니다. 왜냐? 열펌은 과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학은 물질을 이해를 하고 성분을 이해를 해서 모질을 물질로 받아들여서 컨트롤을 한다면 그리고 감으로 하지 않고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전문가가 되면 쉽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주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하 이번 시간에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 연하 더 이상 헤매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너스 사용하시는 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연하를 완전히 개념 자체를 바꿔서 연하 그 다음 내일부터 고객이 왔을 때 적용을 해서요. 우리 제대로 연하하는 거 공부를 합시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뭐 앞에 계속 연하에 대해서 어렵게도 말하고 저는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늘 교육을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대입하기 쉽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썼을 때 열펌이 조금 미숙했을 때 많이 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렇게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데미지 모발 진단 공식이라고 쭉 나와 있지 않나 그죠? 여기서 보면 10, 99, 8877. 자, 요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지금 이지우 교육 들어가면서는 계속 그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계속 제가 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서 설명하기 앞서요. 우리가 건강한 연화란 것의 개념 정지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건강한 연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화와 건강한 연화는 다릅니다. 과연화, 연화, 건강한 연화. 이렇게 연화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인지를 합시다. 왜냐? 미용실에서 시술을 하는데 과연화를 시키고 계시잖아. 그죠? 과연화가 있고요. 연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화를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말하지만 재수술 받으러 오지 않은 고객이 있다면 그것은 크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비너스를 사용하면서 연화를 보면은 시술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건강한 연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연화는 과연화, 건강한 연화가 있다고 머릿속에 넣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연화를 해야 됩니까? 건강한 연화를 해야지 고객 만족이 높고 재시술하러 다시 방문을 합니다. 특히 물질을 가지고 비너스같이 강력한 물질을 가지고 건강한 연화를 못하고 그 기술을 특화된 기술을 공부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가연화, 연화 이제 아시겠죠? 가연화는 당연히 큐티클을 무너뜨려서 모피질 안에 있는 단백질 결합을 심하게 절단해버리는 연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연화는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타고
녹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직펌을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연화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연화는 무엇이냐? 자, 설명을 하면요. 건강한 연화는요. 첫 번째 뭐 1차원은 2차원은 이제는 두 번 계속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1차 때는 반드시 채운다. 자, 1차에 필요한 피로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한 연화에 있어서 1차에는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줘야 됩니다. 이동 경로를 안전하게 부풀려서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부풀리는데 어때요? 큐티클을 지켜야 됩니다. 큐티클을 무너뜨리는 연화 많이 하시잖아. 그죠? 큐티클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한 연화는. 자, 그리고 잔류된 화학물질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건강한 연화에 있어서는요. 1차에 뭐 이거보다 조금 이거 말고 또 있지만 무조건 조건이 채우고 열어주고 큐티클을 지키고 잔류되는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경화를 풀어준다는 반드시 이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연화에서 벌써 실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차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술에 필요한 결합을 빠르게 절단한다. 이것이 건강한 연화의 공식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연화, 과연화, 미연화, 연화, NO. 과연화 있고 연화 있고 건강한 연화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연화를 하시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공부를 끝내고 나서 건강한 연화에 대해서는 개념을 확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에도 지금까지 우리 케라틴 방법으로 공식으로 저도 비너스 개발하기 전에는 다 그 방식으로 아이롱평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채우려고 이것 때문에 제가 비너스를 개발한 거죠. 당연히 그죠. 자, 1차에 채우려니 단백질은 채우면 다 빠져버립니다. 중간 샴푸 시때. 그죠. 그리고 큐티클을 지키며 열어주려니 단백질을 많이 혼합하니까 큐티클은 지키는데 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알칼리에서 계속 시술을 하니까 중간에 안정화 작업하고 단백질을 또 발라야 되고 수분 열 보호제를 발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잔류된 화학물질을 제거한다. 비너스 혼합하고 1차 때 어떻습니까? 잔류된 화학물질을 완벽하게 밀어내버립니다. 그죠? 건강하게. 그리고 경화를 풀어준다. 경화는 제가 그 전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경화는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해서 우리 말 그대로 경화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죠? 경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화는 말 그대로 딱딱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발이 우리가 딱딱해진 상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세치염색 연모제가 잔류를 해가지고 모발이 꾸덕꾸덕해지는 경우, 그리고 탈색을 많이 해서 안에 있는 유수분 단백질을 다 빼놔서 머리가 딱딱해지는 경우, 여러 가지 경화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경화를 풀어준다는 것은 위에 그 연모제는 화학물질을 제거하고요. 경화를 풀어준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자, 매직 작업을 자주 한 머리도 경화입니다. 안에 있는 단백질을 일자로 딱 보리살 같이 눕혀놨는 머리를 또, 조직을 동그랗게 부풀려주는 겁니다. 경화를 풀어주는 게 그 공식입니다. 자, 1차의 이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선행되지 않으면 2차 작업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10번에 헤맸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썼어도 공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풀기 전에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너스는 지금 모든 분들이 잘 쓰시는 이유는 1차에 그냥 제가 그 레시피대로 9대1 모르면 9대1 7대2 뭐 이렇게 비너스 비율만 1차에 높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부분은 우리 쓰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아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1차 때 그죠? 모발이 필요한 것이 비너스가 30%인지 100%인지 70%인지는 그걸 알기 전에는 많이 쓰셔야 빨리 정복을 한다고 말씀을 그 전에 교육에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1차에 이렇게 선행 작업을 하고 나면요. 2차의 본 한온 때는요. 결합을 빠르게 절단하면 됩니다. 필요한 결합을. 그것이 건강한 연화의 공식입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숙지를 시키세요. 우리 이제는 연하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고객들한테 만족을 못 시킵니다. 건강한 연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윤기. 고객이 시작부터 나갈 때까지 윤기. 그 건강한 연하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 우리가 데미지 모발 진단 공식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약간 열펌 입문자나 미숙하시는 분들 요거를 내일부터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앞서 요거를 잠깐 보실까요? 내가 그 전에 유튜브 교육에 또 올려놨는 그 과정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발의 종류와 특성이라는 부분에 제가 직모, 파상모, 충모라는 거를 교육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직모는 우리말 그대로 단백질 분자가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일자, 그죠? 굵은 모도 있고 연모도 있겠지만 직모는 대체적으로 곱슬기가 없는 직모입니다. 자, 직모 중에서도 무수하게 나눠집니다. 사실은 모발은 굉장히 많습니다. 버지니엄은 그렇지만 쉽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크게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쪼개고 들어가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자, 직모를 일단 10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외우세요. 그리고 파상모는 곱슬머리입니다. 대다수의 그냥 동양인들은 그냥 곱슬머리, 파마머리 같은 곱슬머리. 자, 여기 이거는 이렇게 약간 타원형입니다. 타원형에서 나가서 이렇게 콩나물 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구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충모는 흑인 곱슬이나 강곱슬, 아주 건조한 곱슬을 8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것은 10을 100이라고 봅니다. 10을 100이라고 봅시다. 10을 100이라고 보고 10이고요. 자, 만점이잖아, 그죠? 얘는 시작부터 9점입니다. 자, 충모는 시작부터 8점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제가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조금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공식을 제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 말로 푸는 것보다 제가 숫자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손님들 모발에 대입을 시켜보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10이라는 게 여기 있죠. 9, 8. 자, 7은 아까 전에 보면은 그 흑인 곱슬이나 심한 그 강곱슬들을 8로 잡았잖아, 그죠? 얘는 시작부터 8점입니다. 20점, 2점을 까고 나가잖아. 얘는 1점을 까고 나가죠. 자, 이 머리는 이거보다 더 버지니어가 엉망인 머리겠죠. 자, 앞번호는 버지니어입니다. 앞번호는 버지니어 점수입니다. 버지니어 점수입니다. 그러면 자, 10점인 버지니어 직모,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 머리는 지금까지 폼 염색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만점입니다. 그죠? 10점입니다. 자, 모발 진단할 때 공식을 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게 나눠서. 자, 그러면 이 모발이 우리가 지금 10에서 그럼 0점은 어때요? 안에 있는 큐티클이 안에 있는 모피질 아작난 겁니다. 완전히. 자, 예를 들어 어떤 머리가 있겠어요? 탈색인데 녹여버렸어요. 0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 머리를 나름대로 시작을 이렇게 해보면요. 나중에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익히고 쪼개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직모인 고객님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일반 펌 정도 합니다. 염색 안 합니다. 한 9점 정도 주잖아, 그죠? 9점, 8점, 7점. 그러면 펌 염색도 자주 합니다. 6점. 이렇게 임의로 매기는데요. 자, 이거를 왜 매기느냐? 열펌 때문입니다. 이거를 왜 매기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매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곱슬머리. 그리고 아주 가늘고 곱슬머리. 이런 머리들 있잖아, 그죠? 시작부터 손상이 됐죠. 시작부터 얘는 굽니다. 구로 시작합니다. 구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9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9점이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8점입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곱슬머리는 손상모라고. 곱슬머리를 강한 약 대고 매직을 하면 당연히 매직은 됩니다. 근데 그 모발 어떻습니까? 그냥
누르는 거잖아요. 이제 건조. 그러면 윤기나고 찰랑 윤기나는 매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는데 자, 처음부터 9점으로 시작하고 처음부터 8점으로 시작하고 처음부터 7점으로 가난합니다. 예를 들어 N은 10점부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모발 진단을 할 때 98 제가 이 숫자로 매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9, 8, 7, 6, 5, 4, 3, 2, 1.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왔을 때 찍모네? 그런데 뭐 매직도 집에서 하고 뭐 또 파마도 해서 한 번 데미지도 몇 번씩 오고 염색도 계속 하고 그 머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매직도 하고 했으면 2, 3 정도 데미지입니다. 공식에 들어가면. 자, 2, 3 정도 들어가는 머리 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진단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맞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많이 쪼개지지만 이 근처서요.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내 눈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우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우리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자. 재밌게. 그죠? 제가 모발 진단을 버지니아 성질 체크를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질문을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한테 그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버지니아 성질을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매직에가 탔어요. 어때요? 그래서 레시피 어떻게 시술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원장님들조차도요. 버지니아 성질이 어떻고 데미지가 지금 6개월 동안 시술 이력이 어떻고 그리고 젖은 머리 마른 머리 찍어가 보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 교육을 꼼꼼하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그냥 들으면 듣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쉬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시간을 내서 듣고 제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그죠? 공부를 시간 내서 들을 때는요. 제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노트를 가지고 귀에 들어오는 거라도 적으세요. 그러면 그게 모여서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모든 걸 노트에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갔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천재 아니잖아. 그죠?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적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여야지 결과가 나와요. 계속 감으로 의존해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했다가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이번 시간 들으시고 연화 100% 푸세요. 100% 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연화 정복하면 뒤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수분뜸열 조절. 그거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제가 입점교육하거나 오프라인 교육 때 연화를 동일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교육감은 제가 잘 안 잡습니다. 왜냐면 제가 잡아가지고 결과물을 빼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원장님들이 테크닉 잡는 거, 도파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찝어주는 것이 실전의 교육이지 잘하는 거 자꾸 본다고 해서 똑같이 못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일부러 한쪽만 아이롱을 하거나 매직기를 댑니다. 그리고 중화를 하고 딱 보면 표지가 딱 나거든요. 왜 그걸 일부러 그러냐면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연화가 중요하지만 연화 다음에 수분뜸열 조절은 기술자의 거의 다다른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론 테크닉 연화하고 나서 우리가 뚝 맡기고 매직기 딱 맡기면 윤기나게 하나요? 못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화에서 정복하셔야만이 그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너스는 연화가 정복되기 때문에 재밌잖아. 그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수분뜸 열 조절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너스잖아.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제가 오늘 교육의 포인트는 그 건강한 연화 공식을 오늘 다 인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모발 데미지 공식 지금 대입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밌게 한번 대입을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거 가지고 먼저 집어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직모인 머리가 0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모발 진단을. 자, 0이면은, 뭐, 탈색을 수없이 주기적으로 하고, 거기서 녹여버렸습니다. 그죠? 녹여버렸다. 그러면, 자, 0이라고 모발 진단을 하면 당연히 폼 매직 불가한 머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때요? 비너스 레시피 어때 대입할까요? 똑같한 머리, 단독 9대1. 단독 9대1.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단독 9대1, 그죠? 단독 9대1 모발 진단 라인입니다. 요까지도 단독 9대1은 안전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10에서 1 정도밖에 결합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뒤에 표현을요. 우리 결합 안에 있는 모피질 안에 있는 모발 단백질 결합을 100을 10으로 본다고 봤을 때 결합이 1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5개 남았어요.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10개에서 그 1개가 남았어요. 뭐 안전히 요단강 건너갔거나 1개 남았거나 어떻게 보면 뭐 도찐 개찐이잖아. 그죠? 도찐 개찐이지만 1개 남았다고 했을 때 0하고 1은 거의 단독 9대1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미지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고객 모발을 보고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0과 1을 내가 진단을 했다고 봤을 때 단독 9대1. 자, 왜? 폼 매직 불가입니다. 여기서 매직이 불가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곱슬을 핀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매직이 불가하다는 거지. 비너스로는 단독 9대1하면 어때요? 어느 정도 결과감 잡히고 채우는 매직입니다. 0, 1, 2 이 정도는 채워야 되는 매직을 해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 1은 결합이 하나도 없고 왜냐? 여기는 뭐 큐티클을 다 아작났죠. 다 쏟아지죠. 안에 뭐 탈색 같은 거 해가지고 모발 안에 있는 단백질을 다 빼놔버렸죠. 없잖아, 그죠? 모발 자체, 모발이라는 것이 버틸 힘이 없는 모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라내야 되는 모발이잖아, 그죠? 근데 단독 9대1을 했을 때, 뭐, 비너스는 짱짱합니다. 자, 가끔 보면요, 이 0, 1, 2까지 되는 모발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매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비너스는요, 못했던 머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열펌을 과연을 안 시기 때문에 재밌게 연화를 해서 수분뜸열 조절하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앞당기는 거예요. 기술을. 그런데 안 되는 머리를 펌을 만들거나 안 되는 머리를 매직을 할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최선인 이 밑에 라인은 최선을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모발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개, 3개, 4개 남았다. 그죠? 자, 그게 앞서 제가 그 앞에 설명을 교육했던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번 시간에 반드시 연화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연화를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연화를 해야 되겠다. 이전에 모발 진단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객이 원하는 시술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모발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자, 100%입니다. 이거 우리 마법사가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못했던 머리를 빠르게 기술을 익히고 빠르게 해서 고객 만족을 높이는 것이지, 안 되고 안 되는 머리를, 요단강 갖는 머리를 펌을 걸어가지고 억지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물질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발은 시각적 복구지 과학적 복구는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가 18, 9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 이 모발 안에 있는 단백질, 우리 이 결합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비너스 같은 물질을 같이 넣어서 딱딱딱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유지가 길죠. 연결해 주는 것이지 그 전 모발로 되돌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 안에 있는 결합을 10을 10가지, 수만 가지잖아. 그죠? 우리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10이라고 봤을 때, 10이라서 봤을 때 건강한 상태는 만점이잖아. 그죠? 10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합.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요 상태에서 손님이 오셔서 열펌을 했습니다. 자, A라는 미용사가 있고 B라는 미용사가 있습니다. 이 고객님이 A라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근데 A라는 미용사는 교육도 많이 받고 굉장히 건강하게 채우는 거 요렇게 이거를 지켜가면서 꼼꼼하게 오래 걸려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10펌을 했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7개를 절단을 6개나 7개를 절단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펌 매직입니다. 6개를 절단을 했단 말입니다. A 미용사는. 그러면 이 모발은 어때요? 4개가 남아 있습니다. 4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4개가 남아 있는데 이분이 하고 한 몇 달 있다가 B 미용실에 갔습니다. B 미용실에. B 미용사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근데 보니까 뭐 머리가 한번 뭐 한 몇 달 전에 펌 한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모발 어때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6개를 절단을 하고 펌 매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잘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8개, 9개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6개를 하는 것도 잘한 건데 4개를 남겼습니다. 자, 이 모발은 얘입니다. 이 모발은 B 미용실에 가면 얘라고요. 4개. 여기서 진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그 구역에 6개월 전에 했으면 이 구역 자르고 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펌입니다. 예를 들어 자 10개에서 10개인데 4개를 끊어서 6개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그 구역에 4개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버지니어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안 자르고. 자, 열펌은 제가 왜 이 공식을 쓰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펌은 감 아닙니다. 감으로 계속 제품을 의존하고 감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계속 복불복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반드시 왜 제가 3강의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라는 진단법을 다시 들으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모발 진단에서 열펌은 결과가 좌우됩니다. 근데 모발 진단을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레시피, 좋은 제품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모발 진단을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추를 해서 모발 진단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손님이 왔을 때 결합이 7개 남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개 정도 절단하는 시술을 해야 건강한 연화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데 4개가 남은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1차 채우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이 공식도 모르고 바로 그냥 단백질 혼합을 하거나 그냥 해서 매직을 했습니다. 펌 연화를 받습니다. 펌 매직을 했을 때 어때요? 윤기 납니까? 펌이 걸려요? 윤기 나게?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발 진단은 문진도 있고 촉진도 있고 시진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을 꼼꼼하게 들어가야지 내가 크레임이 걸리지 않고 내가 발목을 안 잡힙니다. 왜냐? 이 손님이 이 과정에 가서 A 미용실에 갔습니다. 왜 손님이 돌고 도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A 미용실에 갔을 때는 이 미용실이 이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6개를 절단해서 굉장히 잘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B 미용실에 이 사람이 6개, 7개는 끊어버렸는데 3, 4 남았는데 B 미용실에 몇 달 있다 가서 하니까 A 미용실에 했는 똑같은 기술자라 해도 A 미용실에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모발이 이 상태 된 거는 모른단 말입니다. 고객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발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복구가 제 자랑 같지만 2달이 풀 예약이 찾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잘해서 예약을 잘하는 것만으로 2달이 찼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모발을 진단을 해서요. 고객한테 이끌려지지 않고 결을 잡아서 고객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고객님 모발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 펌을 이끌어내도 유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물론 뭐 타고 녹은 머리 많이 왔기 때문에 또 뭐 내가 손님한테 내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합니다.
펌이나 매직 두 개 중에 한 개 포기하수라든가 건강한 머리를 유지하려면 아니면 펌을 하려면 조금 더 까칠거립니다. 왜? 4개 남은 머리를 S컬을 원했습니다. S컬을 원하면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4개, 3개 남은 머리를 S컬을 해주려면 이 컬은 건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식입니다. 비너스 아니라 비너스 할아버지를 가지고도 2, 3, 4 부분이 있는 머리를 가지고 펌을 걸면요. 거칠거리는 펌을 해야 됩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고객한테. 비너스라는 걸 좋은 건 안 쓰니까 그거로 복구펌 하세요. 아닙니다. 기술이 돼야 되고 모발 진단이 돼야 됩니다. 모발 진단이. 자, 그럼 다시 말해서 5, 6, 7, 8 이렇게 남아있는 대다수가 보면 4, 5, 6, 7, 8 이 정도 단계가 많아요. 그래도 펌을 걸 수 있다면 이 머리조차도 과연 연화가 아닌 건강한 연화는 지금 교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건강한 연화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이 머리 부분에 건강한 연화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요. 굉장히 윤기나고 탄력 있게 유지가 되고 재시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이 밑에 있는 단계를 이 단계도 조차도 건강하게 연화를 지금 제대로 못 하시면서 이렇게 된 상태 머리를 자꾸 폼 매직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가능한 머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한 머리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모인데 곱슬기가 있다 없다. 자, 예를 들어 이 머리 이 밑에 단계를 봅시다. 아작난 머리잖아, 그죠? 그러면 왜 얘는 벌써 시작부터 8입니다. 시작부터 7이고 시작부터 9입니다. 그죠? 시작부터 10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단독 구대를 해가지고 샴푸만 했을 때 짱짱해지는 머리가 이 부분. 그런데 단독 구대를 했을 때도 짱짱안해져요. 아니, 짱짱은 해지는데 매끈안해져요. 이 밑에 부분입니다. 왜? 시작부터 없잖아, 그죠? 시작부터. 그래서 모발 진단이 중요한데, 자, 난해할 것 같은데 이 공식을 한번 머릿속에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손님들 머리 오시면요,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이 고객이 왔을 때 이 모발은 기본이 10인가 9인가 8인가 7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부분의 머리들은 거의 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 흑인 곱슬들 막 완전 심한,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든 머리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 모발을 이지호 대표님이 직모니까 10이라고 했지. 곱슬이 있으니까 9네. 그럼 곱슬기가 심하네. 8이네. 시작부터 이가 없잖아. 그죠? 결합이 이가 없습니다. 결합이 10개가 있어야 건강하다. 다 있는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0인데 손님한테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주기적으로 염색을 했구나. 그러면 안에 당연히 모발 결합이 깨졌겠죠. 그죠? 염색이 굉장히 손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펌을 한번 했구나.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가이드를 잡으세요.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이거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합이 6개 남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 감아보고 건조한 상태에서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조한 상태에서 머리를 진단하는 것은 못 피지 않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진단하는 것은 큐티클이 얼만큼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 잡아놓고 상담이 들어가면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진행할 겁니다. 거기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모발 진단 공식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조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우리가 임의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손님 머리를 좀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만의 데이터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TV에어를 채널 보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TV에어 강의를 했던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하면서 또 1차, 2차 환원에 좀 놓치고 있는 거 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하고 두 번째 모델이 강의에 최근에 한 강의인데 모질이 비교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데 보시면, 자,
이 지금 이 머리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촬영 그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를 바라는데 여기 결과물이 나오는 데가 자, 이 모지를 보시면요. 저 뭐 또 그 유튜브에 TV에 임 감독님 올렸는데 댓글에 보니까 건강모라고 말씀을 댓글을 달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머리는요. 건강모가 아니까 펌 매직이 불과한 머리입니다. 불과한 머리고 영상으로 봐서는 비너스가 워낙 짱짱해 버리니까 건강모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촬영을 그때 강행을 했냐면 올라가기 때문에 모델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 딸 친구인데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기 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 이 머리인데요. 매일 그 곱슬이 있는 머리에다가 매일 매직기를 댑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그냥 그 비너스 해가지고 단독 9대1이나 8대2 정도 해가 그냥 매직만 해줘야 되는 머리입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요번 강의를 준비할 때는 여기 보면 그 위에도 매직 안 풀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전달을 하기 위해서 찍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극극 손상모를 윤기나게 하는 1차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그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르게, 첫 번째 요 앞에 찍었는 그 교육하고, 이 머리는 다른 교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모발을 들어갔고요. 우리 저 보조에 있던 미성 강사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애한테 하고 나서 내려가서 매직을 다시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극손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모발은 이 정도 해당되는 모발입니다. 9에서 2 정도겠죠. 곱슬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 정도 모발은 펌 매직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직은 우리 비너스로는 다 되잖아요. 채우는 매직이 가능하니까. 자, 매직은 이제 비너스로 다 됩니다. 펌 불가 구역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지만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결합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비너스가 빠진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그날만 만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만 만족을 하면요. 손님들은 일주일 지나서 보름 지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미용실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는 머리까지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자 그리고 그 다음 모델 보면요. 이 모델은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파마만 하면은 타고 손상이 심해서 염색도 간간히 하는 모발입니다. 염색도 간간히 하는 모발인데 자, 이 모발은요.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가장 아주 가늘고 촘촘하고 조금 곱슬기를 가지고 있는 붕 뜨는 그런 모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가끔가다 세팅이나 디지털을 하러 가면 머리를 계속 태우니까 아예 파마는 포기를 하고 그냥 염색만 어쩌다가 하는 그런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놓치고 있는 걸 아시라고 제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머리는 이렇게 해서 윤기나가 굉장히, 윤기 엄청나게 나잖아. 그죠? 왜냐하면 버지니아 성질이 굉장히 윤기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혼합 비율을 해서 아이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는지 조금 아시라고 제가 지금 올리는데요. 자, 첫 번째 모델 시술 결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머리가요. 앞전에는 그 비너스로 8대 2 정도 해가지고 매직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도록 윤기가 났습니다. 자, 폼을 해보면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건조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자,
그 무슨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냐면,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걸, 이 모발 진단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발은, 이거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비너스 많이 도파하고 적게 도파한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이 모발은 아까 말씀드렸죠. 9-2 정도기 때문에 어때요? 앞에 1차를 굉장히 꼼꼼하게 채워야 되겠죠. 그죠? 9대1이나 8대2나 그게 중요한 모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제가 이제 교육에 풀어드렸는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듣고 싶은 분은 다시 한번 교육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모질별, 버지니어 모질별, 손상별 다르게 우리가 들어가자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앞에 건강한 연화에 대해서 숙지를 했으면요, 모질별 따라 1차에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모발과 1차 집중을 조금 덜 해도 괜찮은 모발과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아까 18, 9라는 것을 카테고리를 공식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얘는 9, 2 정도 된다고 봅시다. 보면, 자, 그럼 이 모발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모발은 그러면 우리가 나누면, 자, 당연히 직모니까 우리가 10을 두고, 그죠? 10을 두고, 이 모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모에서 펌화를 하면 자꾸 푸슬거리니까, 과연을 받겠죠, 당연히, 그죠? 푸슬거리니까, 자기는 펌을 포기하고 염색만 해요라는 머리예요. 염색만 해요라기 때문에, 그러면 염색을 주기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0에서 한 7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앞에 머리는 9-2로 보고요. 이 머리는 10-7로 보면 우리가 공정을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공정을 완전히 다르게 뽑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이 오늘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공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모발 진단에 따른 공정을.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앞에 머리에 9-2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 머리는 제가 어땠습니까? 저기 굉장히 윤기 통통에 거의 진짜 생고등어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연화를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9-2이기 때문입니다. 9-2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화를 도포를 한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머리 볼까요? 이 머리를 보면요, 굉장히 막바릅니다. 보시면 이 두 번째 우리가 10-7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한 머리, 그죠? 손상모들 이렇게 막 바르면 안 되죠. 근데 이 모발은 이렇게 빗질해서 아주 과감하게 발랐습니다. 혼합을 해가지고, 그죠? 과감하게 발랐습니다. 과감하게 발랐는데 당연히 발라도 윤기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자, 10-7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화한 거를 보여드리면요, 자, 할게요.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좀 전에 그 모발은요, 윤기 통통하게 발랐죠. 근데 이 모발은요, 약간, 자, 느낌이 어때요? 딱딱 일어납니다. 자, 그래도 모발 끝까지 다 살았고요. 윤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9-2로 가정을 해서 손상모일 경우에는 윤기 통통 쪽으로 많이 가야만이 최선이라는 게, 그것이 건강한 연화입니다. 자, 연화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연화를 보려면은 그보다 조금 덜 가도 되겠죠. 건강한 연화가 결국 기술력입니다. 건강한 연화, 비너스를 가지고 건강한 연화를 보지 않으면요, 그냥 비싼 거 계속 쓰는 겁니다. 물론 크림 안 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은 업그레이드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비너스를 개발한 것은요, 비너스로 복구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가 심화 과정이고 4강의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10대 9-2로 판단을 했던 아까 머리는 당연히 윤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안에 결합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머리는 10-7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모발이 1차 때 통통하게 지키고 2차 때 이렇게 꾸덕꾸덕한 정도까지 가도 탄성이 견디고, 자, 연화 보고 나서 머리가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이것을 자꾸 놓치더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건강해졌고, 자, 아이롱하고 나서 머리가 완전히 딴 머리가 됐습니다. 이 머리가 보시면, 자, 이 머리입니다. 굉장히 가늘죠. 사진으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진으로 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빗질이 안 됩니다. 이 머리 또한 빗질이 안 되는 머리입니다. 자, 빗질 안 되는 제가 표현을 했잖아, 그죠? 빗질 안 됩니다. 빗질 안 되는 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모발 진단에 따른 것을 도포를 달리 해야만이 우리 공정을 편하게 간단하게 줄인다. 자, 심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못하시면 상강 들으시고 또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윤기나게 했단 말입니다. 윤기나게 했는데 이 머리조차도 과연화를 시키거나 과연화 시키기 쉬운 머리입니다. 10이라는 머리를 가지고도 과연화를 시키는 게 우리 미용사잖아, 그죠? 과연화 시키기 쉽고, 그리고 S컬을 걸어는 내가 지금 S컬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분뜸 열 조절은 S컬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조건입니다. C컬하고 매직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거 과연화를 보고 S컬을 걸어서 수분뜸 조절 신경 안 쓰고 놔뒀어. 당연히 풀고 나면 이 머리는 탄력이 지지 않고요. 그냥 꼬슬머리같이 됩니다. 그 연모들 경험을 하셨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질이 쉬운, 가장 머리가 굵어지고 가장 느낌이 좋은 단계를 뽑아준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우리 모델로 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우리 모델이고 내가 다시 와서 해줄 수 있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머리를 뽑아준 거고요. 그리고 이 모발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계속 모발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딸 친구기 때문에 극손상 가지고 1차에 윤기 통통을 교육을 해주고 싶어서 그거를 그날 포인트로 한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비너스 밴드방에 한미성 강사님이 올렸는 건데 좋은 이유에서 자 굉장히 윤기 나는 자 그러면 아까 9대2 같으면 당연히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약간 찰떡 같은 느낌이 나죠. 찰떡 같은 느낌. 찰떡 같은 느낌.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연화, 비너스 연화, 지금 이런 연화를 안 하시는 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눅눅한 연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두 번째 머리 눅눅한 게 하고 좀 짠닥한 거 해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화를 먼저 익혀야만이 그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연화, 다시 말해서 복구 연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머리 보시면요. 두 가지 내가 비교한 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머리는 어때요? 굉장히 비너스가 많이 보이죠?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머리는 어때요? 굉장히 쫙 달라붙었죠. 그렇지만 윤기 통통, 윤기 자 보이죠? 다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하자면 1차 때 비너스 비율을 높이고 2차 때 비너스 비율을 낮춘다는 기본 공식, 그게 건강한 연화의 공식인데 모발 진단에 다르게 분명히 다르게 해야지 지금 다른 분들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할 때는 마른 머리, 젖은 머리, 그리고 시술 이력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확대해서 버진헤어 성질을 봅니다. 그죠? 버진헤어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 강의 좀 길었죠, 그죠? 길었는데 다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건강한 연화 공식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고요. 연화, 과연화, 연화, 건강한 연화, 연화는 이거 세 가지가 있다. 이조 미용 시술학에 있어서 연화는 세 가지입니다. 과연화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연화만 하시는 분 인지를 다시 바꿔서 건강한 연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구 연화입니다. 건강한 연화 공식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태우지 않고 눅눅하지 않으니까 우선 시술을 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뭅니다. 그죠? 건강한 연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데미지 모발 진단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아직 내가 열펌이 미숙하면 카테고리를 나눠보자. 너무 감으로 하고 어떤 머리는 하면 잘 되고 어떤 머리는 못 되는데 이유가 뭘까? 이조 대표님 교육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거를 짜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현장에서 또 해보려니까 손님이 많이 내한테 머리를 맡기지 않는다. 그죠? 자, 현장에서 머리를 많이 맡기지 않는데 그나마 맡기지 않는 머리를 밑에 머리를 가지고 이 구역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비너스를 가지고 펌하겠다 매직하겠다 들이대면요. 제품도 욕먹이고요. 손님 떨어집니다. 그죠? 손님 떨어집니다.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용사들이 쉬운 머리 뭐 누구나 못해. 아니요, 쉬운 머리 없습니다. 머리는 쉬운 머리 없다는 거 아시잖아, 그죠? 이 구역 머리를 직살나게 잘 해드리보세요. 비너스 가능합니다. 이 1차, 2차 건강한 연화 공식을 다시 생각하시고요. 타고 녹은 머리는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머리가 만나게 되면 지금 저한테 레시피 보내달라고 하든지 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선 커트 잘해서 우선 그 모발 진단을 잘해서 윤기 나게 하는 이 머리, 이 3대 있는 머리를 가지고 윤기 나고 찰랑찰랑한 머리를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입니다, 열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머리조차도 우리는 지금 절단을 다 내고 지금까지 시술을 해왔지 않나요? 그죠? 이 머리도 이렇게 쉽게 비너스로 건강하게 윤기나게 폼매직 할 수 있는 머리조차도 우리는 조져놓고는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 말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면은 지금부터 내일부터 그죠? 지금 교육을 들으신 분들 열펌이 미숙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들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를 캡처를 하거나 하셔서 그리고 연화의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전달을 조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5강에 들어가야지 조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제가 조금 교육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실전 교육은 우리가 이모발은 10-4일까요? 10-5일까요? 9-2일까요? 9-6일까요? 자, 이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이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모발 진단을 지금 영상을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모발 진단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늘 제가 하잖아요. 유튜브나 TV나 강의 나오는 그거 단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버지니어 성질과 그 모발에 따른 그 머리를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지 그걸 득보고 단순하게 다른 머리 미용실에 돌아가서 그 머리 보니까 단독 9대1 했더라 또는 7-3 5-5 했더라 안 맞습니다. 모발 진단은 내가 해서 도포해서 컨트롤해서 그러면 자 결론을 쉽게 설명했잖아 그죠? 1차에 손상이 이 밑으로 있는 머리들은 1차에 윤기 통통한 걸 유지하고 2차에도 윤기 통통한 걸 유지해야만이 건강한 연화이다. 위쪽으로 올라간 머리는 그나마 1차에는 윤기를 잡아주고 2차에는 조금은 찰떡 같은 느낌 심하게 약간은 꿋꿋한 느낌을 가도 건강한 연화가 된다. 왜? 1차에 채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오늘 시간 너무너무 긴 강의였습니다. 강의였으니까 저도 뭐 두서없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전달할 거는 또 다음에 또 부족하면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긴 시간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헷갈리시는 분들 3강 듣고 또 4강 들으세요.